평화공원을 위한 국방부의 성에 있는 진행과 제주도는 예산 편성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 모두가 걱정 없는 도로를 만들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알뜨르 비행장의 아픔을 치유하며 알뜨르 비행장의 역사적 가치를 많은 관광객이 한눈에 알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알뜨르 비행장. 유일하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 하루빨리 치유하고 아픔을 닦아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최남단 해안도로는 침수 상황이 반복되고 현재까지 최남단 해안도로는 병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서부 지역의 대정읍 최남단 해안로와 형제 해안로 그리고 송악관광도로는 장마 때마다 침수가 이뤄지면서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의 침수 지역은 대정읍에서 송악산으로 가는 최남단 해안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관광 코스인 최남단 해안로에서 형제 해안로 이어지는 도로는 알뜨르 비행장과 주변의 농경지에서 토사와 함께 빗물이 도로로 흘러나와 침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은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합니다. 관광객은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관광 코스를 잡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 지점에서 침수가 이뤄지니 관광객은 침수 지역의 통제선을 뚫고 위험을 감수하며 목적지를 향하게 됩니다. 침수 초입 지역에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제를 하지만 침수 구간 중 중간 지점에 농경지를 소유한 지역민들의 트럭들이 통제를 무시하고 다니다 보니 결국은 승용차로 운행하는 관광객들은 위험 부담을 안고 침수 지역을 통과합니다. 침수 지역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침수를 하기에 육안으로 보면 바로 앞 침수만 보일 뿐이고 약 100여 미터 이후에는 침수가 안 된 도로가 보이기에 그 구간만 통과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약 1.5km를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침수 지역을 만납니다. 두 번째 침수 지역은 알뜨르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해안 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빗물에 더 높은 침수 지역을 지나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강수량이 작아 침수 범위와 높이가 낮아 승용차가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많은 날에는 토사까지 밀려오면서 침수 지역 중간중간이 함께 침수되고 결국은 도로는 여러 곳이 침수, 농경지에서 나오는 토사까지 합류하여 차량 진행이 어렵고 차량은 고립되고 맙니다. 지역민들이야 이런 상황을 알기에 오해하는 상황이지만 관광객들은 초입에서 보이는 상황만을 인지하고 과감하게 운행을 합니다. 이런 운행은 결국 중간에 다시 만나게 되는 침수 지역은 토사와 함께 웅덩이가 만들어진 침수 지역에 봉착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차량은 발이 묶입니다. 행정기관과 경찰들은 쏟아지는 굵은 빗방울을 맞으면서 통제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거듭되기에 행정기관은 매년 도로의 배수로를 정비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관리기관이 국방부이며 주변 농경지도 개인 소유보다는 국방부에서 임대를 받은 농경지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행정기관은 국방부에게 대안을 요구하지만 국방부는 방관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를 지역민과 관광객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민들은 알뜨르 비행장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행정기관과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평화공원 조성을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민들은 발만 동동 거리는 상황입니다. 평화공원을 위한 국방부의 성에 있는 진행과 제주도는 예산 편성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 모두가 걱정 없는 도로를 만들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알뜨르 비행장의 아픔을 치유하며 알뜨르 비행장의 역사적 가치를 많은 관광객이 한눈에 알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알뜨르 비행장. 유일하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 하루빨리 치유하고 아픔을 닦아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최남단 해안도로는 침수 상황이 반복되고 현재까지 최남단 해안도로는 병들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생태법인은 인간 이외의 존재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남방 큰 돌고래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크게 바뀔 것이고 환경 정책의 질적 변화도 일어날 것이다. 생태법인 창설 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생태법인 창설하는 핵심 중 또는 핵심 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하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해외에는 이미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여러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에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2011년 볼리비아는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어머니 돼지법을 제정했다. 2014년 아르헨티나 법원은 동물원에 갇힌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했다. 2016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아트라토 강이 법적 권리를 2018년 최고법원은 콜롬비아 내 아마존 지역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다. 2017년 뉴질랜드는 황건우이 강의 법인격을 부여했다. 물론 이런 결실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황건우이 강의 법인격 뒤에는 뉴질랜드 선주민 마오리족이 160년간 벌인 싸움이 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남방 큰 돌고래 중에서도 제주의 털을 잡고 평생 제주 연안을 돌며 서식하는 돌고래다. 돌고래는 해양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이들의 상태와 개체수는 제주 연안의 건강을 판단하는 척도로 여겨진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해상폭력 개발,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개체수가 줄고 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현재 120여 마리만이 관찰되는 국제보호종이다.